263번입니다. 강의가 끊겨갖고 놀았을 텐데 263번부터는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문제 남지도 않았네요. 봅시다. 이렇게 빈칸이 있는 요런 유형이 있어요. 요 유형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263번과 그 다음 265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 문제가 같은 유형처럼 보이지만 문제 풀이 방법이 좀 달리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 라고 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줄게요. A 곱하기 네모, 그 다음 뭐 곱하기 B라고 할게요. B는 C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문제랑 그 다음 A 나누기 네모 곱하기 B는 C라는 문제는 조금 달라요. 뭐 틀린 그림 찾기처럼 본다면 어떤 건지 좀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알 수 있겠죠. 바로 무슨 부분입니까? 곱하기 뒤에 박스가 오는 경우랑 나누기 뒤에 박스가 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개 틀리죠? 그래서 나누기 뒤에 오는 박스가 문제 난이도가 더 높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네모 곱하기 A 곱하기 B는 C 이렇게 써도 돼요. 왜? 거기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네모만 구하고자 한다면 네모는 이라고 해놓고선 양변에 A로 나누고 양변에 B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C 곱하기 A로 나누면 A분의 1을 곱하는 것과 똑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거지. 그럼 네모는 어떻게 될까요? A, B분의 C다 라는 식으로 구하면 네모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눗셈 같은 경우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법칙을 성립하기 위해서 곱셈으로 바꿔본다면 A 곱하기 네모분의 1 곱하기 B는 C이다 라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네모분의 1은 곱하기 A 곱하기 B는 C라고 쓸 수 있고 이때서야 B로서 양변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분의 1로다가 곱하면 그 다음에 B분의 1을 곱하면 얘는 어떤 모양이 나와요? 네모분의 1은 A, B분의 C가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해줄 때는 네모는 어떻게 될까요? 네모분의 1은 네모의 역수죠. 그렇기 때문에 네모는 그렇지 역수 취해줘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 단계를 생각할 수는 없고 실수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식에서 양변에 B로 나누고요 양변에 A로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네모는 양변에 A로 나누면 A분의 C 그 다음 B로 나누면 AB분의 C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애들은 네모가 A부분의 C인 줄 알아요. 이게 아니죠. 나눗셈 뒤에 오는 네모는요 분모입니다. 분수의 분모예요. 분자가 아니라. 얘는 지금 분자잖아요. 1분의 네모.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에 역수 취해줘야 되는 이런 단계가 있다. 그래서 나눗셈 뒤에 네모가 올 때는 선생님도 풀이를 좀 달리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나눗셈 뒤에 오는 네모가 있을 때 나눗셈 뒤에 네모가 올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얘는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네모 외의 것들을 양변에 어떻게 곱하고 나눠서 없어지게 해줬죠. 그래서 네모는 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준 건데 얘는 네모 외의 것들을 없애고자 한다면 안 돼요. 얘는 네모 외의 것들을 없애고자 하기보다는 네모를 먼저 없애주세요. 이걸 어떻게 선생님이 얘기하기도 하냐면 박스가 분모니까 분자를 올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 양변에 네모부터 곱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모부터 곱하라. 양변에 네모부터 곱해. 그 네모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럼 좌변에 있는 네모가 어떻게 될까요?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왜? 얘는 네모분의 A, B 곱하기
네모라는 얘기니까 b는 분자랑 곱해줘야 되죠. 그죠? 그럼 네모 사라질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는 뭐만 남을까요? c 곱하기 얼마? 네모가 나온다 이거예요. c 곱하기 네모. 그 다음에 좌변은 a하고 b만 남는다 이거지. 그럼 네모는 이제 다시 어떻게 될까요? 양변에 이제 어떻게? 양변에 네모로 c로 다시 어떻게 될까? c로 다시 나눠주라는 겁니다. 네모를 곱해서 네모를 분자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우변으로 옮겨준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c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약분 되겠죠? 그럼 어떤 모양으로 나옵니까? c분의 a분의 네모다. 여러분들이 구한 값이 네모인지 네모분의 1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선생님이 알려주는 요령이에요. 곱셈 뒤에 박스가 올 때는 그냥 양변에 a하고 b 뭐 나눠주거나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나누기 뒤에 오는 네모라는 것은 분모기 때문에 네모부터 없애주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볼게요. 요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2x 제곱 y 나누기 박스 곱하기 으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6 어쩌어쩌 이렇게 나옵니다. 나누기 뒤에 네모가 왔으니까 양변에 어떻게 하자? 양변에 곱하기 네모를 해서 박스부터 없애주자 이겁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얘는 박스분의 12x의 제곱 y 곱하기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y 4제곱이었고 여기다 어떻게? 네모를 곱해서 얘랑 약분을 바라보신 거고 좌변에만 곱하면 안 되니까 우변에도 곱해주자. 그러면 얘랑 곱한 값이 바로 뭐가 됩니까? 얘가 된다. 요거 천천히 찾으면 됩니다. 숫자끼리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10 마이너스 24 그 다음 x의 5제곱 그 다음 y의 5제곱 은 마이너스 6 x y의 세제곱 곱하기 네모가 되니까 다시 양변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 6xy 세제곱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마이너스 6x의 y 세제곱 나눠주게 되면요 6x y 세제곱. 그럼 얘랑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좌변에 우변에 뭐만 남아요? 우변에 네모만 남겠죠. 그럼 좌변에는 뭐예요? 얘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이랑 약분되니까 숫자는 4 나오고요. x 5제곱 약분하면 x의 4제곱 y 세제곱 y 5제곱 약분하면 y의 2제곱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답은 이제 3번 나옵니다. 자 얘 한번 다시 가볼게요. 얘는 곱하기 뒤에 박스가 왔잖아요. 곱하기 뒤에 박스가 온 거니까 그냥 얘는 박스 남겨놓고 어떻게 나머지 싹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거듭제곱 풀어볼게요. 4a의 4제곱 b의 10제곱 곱하기 네모 나누기 3a의 세제곱 b의 5제곱은 8a 제곱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양변에 3a 세제곱 b의 5제곱을 곱해준다.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양변에 4a 4제곱 b의 10제곱으로 나눠준다. 그럼 좌변에 남은 건 박스. 그 다음 분자 계산해 볼게요. 천천히. 8 곱하기 3이니까 24 a의 5제곱 b의 6제곱 나올 것이고 숫자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b의 4제곱분의 6a라고 해서 여러분들 답 찾으면 이제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박스가 곱하기 뒤에 왔는지 그 다음 나누기 뒤에 왔는지를 잘 구분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도형 같은 경우에서는 부피는 어떻게 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겠죠. 혹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으니까
빈넓이는 얼마 나옵니까? 둘이 곱하면 12a b의 세제곱. 높이는 얼마예요? 3a 제곱 b의 세제곱. 36a의 세제곱 b의 6제곱.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원기둥이라는 게 나왔고,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원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1학년 2학기 과정을 건너뛰고 1학년 2학기 과정을 건너뛰고 이제 공부가 들어가는 거라 여러분들 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 겁니다. 원이라는 건요, 한 점에서부터 예를 들면 0,0이라 해볼게요. 순서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들의 이 모임, 이 도형,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이걸 원이라고 해요. 원. 그때 한 점은 바로 뭐가 된다? 기준이 되는 점은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요.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같은 거리가 바로 원의 반지름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지름, 초등학교 때 지름 위주로 공부했지만 사실상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같은 거리, 바로 반지름이 제일 중요하고요. 반지름은 영문자 레디우스를 따갖고 소문자 r을 많이 표현합니다. 자, 이때 원의 둘레, 즉 원주라고 얘기하죠. 원의 둘레 주자를 써서 원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주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초딩 때는 지름 곱하기 3.14. 근데 지름이라는 거는 반지름으로 표현해주면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라고 표현할 수 있죠. 3.14라는 건 우리가 이제부터 계산을 안 해줍니다. 중학교 도형이 초등학교 도형보다 하나 좋은 게 있다면 바로 이 3.14를 바로 곱해주지 않아도 된다. 3.14는 뭐라고 표현해주냐? 원주율,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거죠. 원주율이라고 해서 파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읽을 때 뭐라고 한다? 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숫자랑 같이 있을 때 파이는 문자 취급당해서 2파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근데 문자랑 같이 있을 때 파이는 숫자 취급당해서 파이 x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숫자랑 문자랑 파이랑 같이 있을 때는요, 숫자 써주고 파이 써주고 문자 쓰면 돼서 2파이 x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4를 곱할 필요 없이 그냥 파이를 곱하고 파이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공식처럼 표현을 해볼게요. 2 곱하기 반지름이다라고 하는 건 2r이죠. 그 다음에 3.14는 파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자? 2 파이 r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읽어보세요. 2 파이 r. 안 돼요. 아닙니다. 수학에선 난 r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보다 원의 둘레 구하는 거. 원의 넓이 구하는 것도 있었죠.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원의 넓이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초딩 때 어떻게 공부했다?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중딩 때는 어떻게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딩 때는 문자를 써서 r 곱하기 파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써버릇해야 돼요. 파이라고 해서 파이 r 제곱 이렇게 얘기해요. 원의 둘레는 어떻게 한다고요? 파이 r 제곱 이렇게 얘기해요. 이 파이 r 원의 둘레,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 여러분들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합니다. 연습 문제 원이 있습니다. 짜잔, 반지름이 있어요. 4. 이것의 둘레는 보통 그 길이이기 때문에 L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냥 길이를 뜻하는 거. L이 길이에요. 그 다음에 스퀘어의 약자 바로 S, 대문자 S를 많이 쓰는 건 넓이를 얘기합니다. 원의 둘레 2파이 r이었죠? 2파이 r이 4. 그래서 8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단위에 있으면 단위 써주면 돼요. 넓이는요, 파이 r 제곱이다 라고 하니까 16파이다 라고 그냥 얘기해주면 된다. 초등학교 때보다 훨씬 쉬워졌죠. 3.14를 곱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R인데 이 넓이가 20파이다 20파이다? 라고 하면 안 되죠. 25파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원의 넓이가 25파이다. 그냥 둘레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원의 넓이 25파이는 파이 곱하기 R 제곱으로 나온 거죠. 그럼 파이랑 어떻게 양변에 나눠주면 약분될 것이고, 그러면 R 제곱이라는 것이 25가 나왔는데 해석해야죠. 뭔가를 제곱해서 25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R 값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거 얘기해줬죠. 복보라고. 여러분들 앞으로 쓸 거니까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R이라는 건 길이잖아요. 길이라는 건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R은 뭐만 된다? 5만 된다. 왜? R은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수 없으니까. 길이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지름이 5라는 얘기니까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2파이 R 이라고 표현해서 10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공식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어짜, 높이가 어짜, 원기둥의 부피를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원기둥의 부피라는 건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럼 밑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밑넓이는 반지름이 주어졌네요. 원이고, 그럼 파이 곱하기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3x 4제곱 y 전체 제곱해주면 되겠죠? 파이 r제곱. 그렇다는 건 파이 곱하기 9x의 4제곱 y의 2제곱이라는 얘기니까 9 파이 x의 4제곱 y의 2제곱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높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높이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는 것은 9 파이 x의 4제곱 y의 2제곱 밑넓이인 9파이 x의 4제곱 y의 2제곱 곱하기 높이가 얼마? y의 제곱분의 6x의 제곱 요걸 갖다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숫자끼리 문자끼리 갑시다. 그러면 9파이 곱하기 6이니까 9, 6에 54파이 파이 안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감점이 아니라 틀립니다. 10은 말 그대로 10인데 10파이는 30이 넘잖아요. 파이가 3.3이 넘으니까 다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그러니까 파이 안 쓰면은 난리 나요. 집 앞에서 똥 싸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54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얘는 약분될 것이고 x는 6제곱 이렇게 해서 나오면 돼요. 부피. 단위가 없으니까 특별히 쓸 말은 없고. 뿔의 부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뿔은 또 어떤 모습이 보이냐? 뿔은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게요. 수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 뿔이라는 것의 부피. 뿔이라는 것도 뿔이라는 것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줘야 되겠네. 뿔이라는 놈은요. 뿔이라는 도형. 뿔이라는 도형은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밑면에 어떤 모양이 있어요. 특정 모양이 있고요. 어느 한 점으로 모서리가 싹 다 모여가지고 옆면의 모양이 모두 같아야 돼요. 그걸 이제 같다라고 써주지만 아직 안 배웠으니까 원래 이제 합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합동이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바로 뿔이다라고 해요. 그럼 이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라면서 수학자들이 이 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연구해 봤느냐? 꼭 맞는 뿔을 갖다 준비할 건데 원기둥이 있다고 치고요. 여기에 꼭 맞는 원기둥의 밑면과 뿔의 밑면이 같고요. 높이도 똑같아요. 이렇게 꼭 맞는 뿔을 갖다 준비해 놓고 원기둥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페트병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고 거꾸로 뒤집으면 쏙 들어가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모르나요? 그게 이제 물고기 잡을 때 했던 건데 개고기에다가 그 피트병을 잘라가지고 된장 살짝 풀어갖고 넣은 다음에 피트병을 이제 페트병이죠. 페트병을 잘라요. 영어는 되게 싫어요. 하여튼간 자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서 딱 껴놓으면은 물고기들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물고기잖아요.
우리 물고기는 보통 어떨 때 많이 씁니까? 이거 머리가 좀 이렇게 좀 두뇌 회전이 좀 느리잖아. 안 되고. 갖고 들어올 때 냄새를 맡고 들어올 때는 그 찾는데 그 나갈 때는 못 찾는다 이거야. 출구를. 그래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어렸을 때 그리고 놀았던 기억이 좀 납니다. 시골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서 아주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 그래서 선생님 도시남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피를 구하는 건데 뭔 얘기 이렇게 주저리 했죠? 부피 구해야죠? 죄송합니다. 꼭 맞는 뿔이 원기둥에 얼마쯤 되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얼마쯤 되느냐라고 어떻게 생각해봤냐? 뿔에다가 물을 담아 꽉. 그래놓고서 기둥에다 부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사태가 생겼더냐? 물이 정확하게 3분의 1쯤 이 높이가 전체 높이의 3분의 1 해서 꽉 차더래요. 딱.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더 보면 다 찬다는 얘기잖아. 한마디로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구나.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둥 부피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공식도 좀 알아두셔야 돼. 더불어 다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 뿔이라는 걸 부를 때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부르게 되는데 밑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사각뿔 이렇게 부르면 돼요. 밑면의 모양이 원이면 원뿔, 밑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면 정삼각뿔 이렇게 부르고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뿔의 이름이 결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뿔의 부피는 반드시 어떻게 구한다?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자, 문제 봅시다. 각 뿔의 부피다라고 했으니까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죠. 그러면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얼마가 될까요? 높이가 되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이거 꼭 맞는 어떻게? 꼭 맞는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잘 그려야 될 텐데 잘 그려야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아하, 좋네. 요렇게 꼭 맞는 기둥에다가 각기둥에다가 사각기둥에다가 뿔을 갖다가 넣은 거죠. 사각기둥에 꼭 맞는 뿔을 넣은 거지. 그럼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된다? 기둥 부피를 구해보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 밑넓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밑넓이는 2ab의 제곱 곱하기 9a의 요거죠. 6제곱 b의 2제곱 18a의 7제곱 b의 4제곱. 높이는 어떻게 돼? 높이는 2a 제곱 b죠?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뿔의 부피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가 얼마? 18a의 7제곱 b의 4제곱. 높이는 얼마? 2a 제곱 b가 된다. 3, 1은 3, 3, 6, 18, 6이 12 a의 9제곱 b의 5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는 암산하셔야지. 그래서 얘가 바로 정답이 된다.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절대 잊지 말도록 하세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응용이니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하은이야 숙제를 내주겠어요. 강의 마지막 부분을 들어야지만 꼭 숙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어디 보자. 라이트 셀은요. 라이트 셀은 28페이지부터 페이지 28페이지부터 페이지 39페이지까지 학교 프리뷰 문제 한 페이지 좀 들어갔어요. 애들이 많다고 깎아줬습니다. 그 다음 저기 RPM 있죠. RPM은요 선생님이 유형 몇 번까지 해주냐면요 RPM은요 유형 18번까지 대표 유형 포함해서
대표 유형 포함해서 밑에 있는 한 문제. 그렇게 해서 총 두 문제까지 앞에 거부터 앞에서부터 당연히 다 풀려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숙제가 있는 게 추가 과제가 있는 게 화요일 날 오면은 토요 평가랑 그다음 누적 과제가 있습니다. 요게 추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 받으러 오라고 선생님 오라고 했던 건데 바쁘시다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 뭐 추가될 겁니다. 이거는 화요일 날 주도록 할게요. 오게 되면. 안다스텐? 오케이. 여기까지.